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네, 50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500번이나 됐네요. 많이 됐습니다. 그동안 어떤 사정이 있어서 한 번인가 쉰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500번까지 오면서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한자를 배우는 이유는 제 생각으로는 또 제가 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자를 배워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낱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자만 안다고 해서 낱말이 자동적으로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대부분이 이해되지만은 한자 속에는 어느 한 글자가 뜻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낱말마다 쓰인 뜻이 미묘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상당히 다를 수도 있고 어떤 글자는 한 글자 속에 뜻이 완전히 반대되는 뜻도 들어가 있는 게 한자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공부를 하시고 그 나름대로 배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낱말에 적용했을 때 우리가 쓰고 있는 낱말이 원래 이런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또 공부하는 재미가 있고 또 우리 언어 생활도 좀 윤택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500번이나 됐는데요. 오늘은 사사하다와 사수가다라는 이런 낱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두 다 어떤 가르침을 받는 것이에요.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을 사사했다. 피아노를 어디서 뭐 사사했다든지 바이올린을 한데 선생님 누구에게 뭘 사사한다 이런 얘기를 있고 그리고 뭘 사수했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선 사사부터 보겠습니다. 사사는 서성사입니다. 그리고 사는 이일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얘기할 때 만사 뭐 어떻다 만사 형통하다 만사 모든 일 어떻다 굉장히 많이 쓰죠. 사물을 본다든지 할 때 씁니다. 근데 여기는 섬긴다는 뜻도 있습니다. 네, 일을 해서 뭔가 우리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섬긴다는 뜻이 되겠죠. 스승으로 섬긴다는 뜻이에요. 사사라는 것은. 자, 여기 서성사의 왼쪽 부분은 이것은 부수자가 아니에요. 좀 묘한 글자인데 어쨌든 이것이 들어가는 글자가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도 좀 묘합니다. 이 글자도 요 아랫부분만 보면 수건근인데 위에 있어서 좀 묘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대표적으로 해석하는 두 가지 보면 첫째는 고깃덩어리 모양이다. 고깃덩어리를 쌓아놓은 모양이다. 또는 언덕의 모양이다. 네, 언덕의 모양이다. 왜 언덕의 모양이냐 하면 여기 아래에 열십자를 하면 언덕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언덕에 흙이 이렇게 쌓여있는 언덕이다. 또는 이 글자도 둘을 잡이라고 되는데 단독으로는 잘 안 쓰이겠죠. 이것을 칼로 나누는 모양이다. 칼로 나눈다는 것은 이것을 고깃덩어리라고 봤을 때 이것을 칼로 나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칼을 나누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누구냐? 장군이다. 장군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전쟁의 신에게 고기를 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것이 장군장, 장차장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또 고기를 가지고 나가서 자기 아래에 또 작은 단위의 부하들에게 고기를 나누어 줍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장군이다. 그런 것이 또 스승의 의미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덕으로 보는 사람은 이 모양은 깃발의 모양이다. 깃발이 벌럭인다. 네, 이렇게 되면 언덕 위에서 깃발로 진을 치고 있는 장군이다. 그 사람이 또 스승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학자마다 다른데 여러분 중에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만 이런 걸 유심히 연구하시고 별 관심이 없으면 이렇게 하는 모양이다 싶고 이것을 글자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일사는 이게 고슴도치 머리개인데 원래는 이렇게 되겠죠.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이게 손을 뜻하는 모양이에요. 네. 손과 가운데 중은 깃발의 모양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깃발을 들고 무엇을 하러 간다. 특히 야외로 들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러 간다 하는 그런 경우에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일사다. 자, 일사인데 섬길 사가 있다 했습니다. 스승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자, 뜻을 보니 스승으로 섬긴다. 그렇죠? 그리고 스승으로 섬기면서 그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뜻까지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문을 보니 김 선생에게서 수혜를 사사하다. 무엇을 사사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사사받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 선생에게서 수혜를 사사받았다. 이러면 틀리는 표현이 된다. 왜냐하면 사사 속에 이미 받는다라는 뜻이 이미 들어가 있다. 네, 그래서 좀 틀린다. 이 용법만 좀 주의를 하면 되는데 뭔가 선생님으로부터 교육을 받기 때문에 받는다는 표현이 이렇게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엄격하게 얘기하면 뭐뭐를 사사하였다 또는 김 선생님을 사사하였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숙이란 말은 이 사자가 다릅니다. 앞에는 스승사인데 이거는 사사사 개인을 얘기합니다. 개인 사적인 것. 숙은 맑다 하는 뜻이에요. 예, 맑을 수. 이래서 사사롭게 개인적으로 맑다는 뜻은 아니겠죠, 물론. 예. 근데 이 맑다는 속에는 사모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워한다, 사모한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누구누구를 사모한다, 사숙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사사사는 벼화자를 이렇게 사사사로 나누었습니다. 벼를 이렇게 내어서 내 것이다 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맑을 숙은 이제 물이 맑으니까 삼수가 되겠죠. 이게 이제 아제비 숙입니다. 숙부, 외숙 할 때 쓰는 것이에요. 이것은 작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작다는 것은 뭐 움직임이 적다, 물이 움직임이 적다, 막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 아제비 숙을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다른 글자를 여러 글자를 만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사숙을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가르침을 직접 받지는 않았다. 아까 사사할 경우에는 어느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겠죠. 레슨을 받는다든지 뭐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직접 받지는 않았다. 뭐 사연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학문을 본으로 삼고 공부를 한다. 직접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대가 떨어진다. 한 분은 옛날 분이고 지금 공부하는 사람은 후대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맹자는 공자를 사수하였다. 맹자는 공자를 배웠어요. 그렇지만 직접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같은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후대에 있는 맹자는 공자의 책을 예를 들어 논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공자와 관련된 사상을 보면서 배웠다. 스승으로 모시고 배웠다. 그걸 사숙이라 한다. 여기 숙에는 아까 맑다는 뜻과 함께 사모한다는 것이 있죠. 맹자는 공자를 사모해서 스승으로 받아들이고 개인적으로 배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받지는 않은 것을 우리가 사숙이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율곡을 사숙하였다. 지금 시대라면 율곡에서 배운다 하면 율곡을 사숙할 수밖에 없죠. 타임머신 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사사를 한다 할 때 이런 낱말이 상당히 중요한 낱말이죠. 이 사자를 많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임금이 죽일 죄인을 대우하여 죽여야 되는데 그것도 좀 대우해서 사약, 죽이는 약이죠. 먹으면 죽는 약이 사약이에요. 이 사약을 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던 일을 사사라고 했습니다. 여기 앞에 사는 하사한다는 줄사자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는 줄사가 되고 그래서 사사한다는 것은 사약을 내린다는 뜻이에요. 사사라는 것은 약을 내려 죽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약을 받는다 할 때는 이 사약이 아니고 이 줄사자입니다. 약을 내린다는 뜻이에요. 약을 준다, 묶어 죽으라고 약을 주는 것이에요. 자, 임금이 이제 처형해야 할 왕족이나 중신에게 먹고 죽을 약을 내리는 것 또는 그 약을 사약이라 한다. 그래서 비교적 어차피 사형이라 하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약을 내려서 죽이는 것이다. 어쨌든 그래서 이 줄사자 오늘 사사한다라는 것이 나와서 제가 같은 발음이 나오는 글자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사숙한다 할 때도 또 같은 글자로 나오는 게 사사로울 사에다가 숙자가 있습니다. 글빵이라는 뜻이에요. 숙은 글빵이다, 서당이다, 공부빵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사숙은 사설의 서당이다, 공부빵이다. 우리가 근대화 초기에는 학교 제도가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네에서 좀 유지들이나 또 스승이 될 만한 분들이 어떤 훈장님을 모셔다가 이렇게 글빵을 열었다. 그런 것이 사숙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집에 여는 것을 가숙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과 어떤 좀 대비되는 게 의숙이라고 있습니다. 의는 이제 의롭다는 뜻이죠. 이거는 개인적으로 어떤 집안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여러 사람이 뜻이 같은 사람이 돈을 모아서 의연금을 내어서 공익을 위해서 세운 교육기관을 의숙이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사숙, 의숙.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가장 유명한 게 휘문고등학교가 휘문의숙, 그렇죠. 예전에 휘문의숙이라 했죠.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경흥의숙이라고 좀 유명한 학교가 재단이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게이오라는 학교가 이제 경흥의숙이다. 이것도 의숙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서성사자와 좀 헷갈리기 쉬운 게 장수수자입니다. 여기. 예. 여기 팩이 하나가 없어졌죠. 네, 위에. 그래서 이것은 서성이고 사고 수다. 자, 이것이 제가 아까 고기를
고기 덩어리를 뜻하기도 하고 또는 언덕이다, 흙을 뭉쳐놓은 언덕을 뜻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 글자 때문에 그래요. 이 글자가 바로 여기에서 열십자 아래만 떼면 같은 글자죠. 그렇게 해서 언덕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른 글자와 합칠 때는 모양이 이렇게 바뀌지요. 왼쪽에 서면 좌부변이 됩니다. 왼쪽에서는 언덕 부자가 변으로 쓰인 것이다. 그때 좌부변이다. 왜 부가 들어가느냐 하면 이게 언덕 부자를 줄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하고 또 헷갈리기 쉬운 게 이제 벼슬관이라든지 대롱관이라고 할 때 이것이죠. 여기는 위에 이렇게 삐침이, 작은 삐침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걸, 뭐, 한자를 좀 아시는 분은 뭐 이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이제 초기 단계다 하면 막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아제비 숙을 얘기했습니다. 아제비 숙인데 삼수가 들어가면 맑을 숙이다. 그리고 사모한다는 말도 있다. 이렇게 되겠죠. 예전에, 요즘은 별로 줄어들었는데 예전에는 여자들의, 여성들의 이름에 많이 들어갔죠. 무슨 숙, 무슨 숙. 예. 위에다가 풀초를 붙이면 콩을 뜻하는 콩숙입니다. 네. 콩과 보리를 구분을 원한다. 그러면 숙맥이라고 합니다. 그때 쓰는 숙입니다. 이거는 고요할 적이다. 네. 진면을 붙이면 또 결의 척이다, 친척이다 할 때 쓰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사사와 사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은 요즘 사사는 어디 특히 예능 교육 같은 걸 이렇게 레슨을 받는 경우에는 누구를 사사했다는 말을 아직은 많이 씁니다만 사숙하는 경우는 별로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